네, 다음은 채널A가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죠.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투약 실태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한 중학생이 마약 투약 후 쓰러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해당 중학생 최모 양과 인터뷰를 채널A가 진행을 했는데요. 최모 양은 청소년 마약 사건의 위험성을 알리는 보도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고심 끝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 지금 기분도 너무 안 좋았고 우울증이 있는데 마약을 하면 행복하다 이런 걸 들어서 마약을 했던 것 같아요. 마약 관련해서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제가 스스로 찾아보고 했어요. 텔레그램으로 상선을 찾아서. 네, 지금 영상 보고 오셨는데 10대 청소년의 중학생의 인터뷰입니다. 당시 사건을 먼저 되짚어보면 최모 양은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동급생 2명과 함께 마약을 투약을 했고 엄마가 직접 딸이 마약을 한 것 같다면서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 구장우 차장님, 네. 이젠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사는 게 정말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학생까지 마약을 구매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전 채널A 그 보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아마 좀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좀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이 마약, 정말 이 한동훈 장관 말처럼 반드시 뿌리를 좀 뽑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용기를 내서 인터뷰해준 그 최모 양이 굉장히 좀 고맙게 느껴지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어른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보다 저렇게 중학생이 직접 경험해보니 일상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 마약은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금연 광고도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금연 홍보 그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약의 위험성을 굉장히 좀 경고를 엄중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약의 어떤 유통 또는 투약 이거에 대해서 이 발본색원을 해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마약이 발 디디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이 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최양의 인터뷰를 보면요. 마약을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학교에서 이 마약에 대한 예방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또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서 마약을 쉽게 구해서 마약을 투약한다라는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도 뭐 금연이라든지 담배 위험성, 뭐 술, 음주에 대한 위험성은 많이 교육이 되고 있지만 마약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교육이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10대 청소년들이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마약을 구해서 투약하는 사례들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학교에서도 이 마약 투약이 한번 뭐 호기심에 해보고 다음에 끊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최모 중학생이 지금 인터뷰를 통해 용기 있게 밝힌 것처럼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강한 중독성으로 다시는 그 마약을 끊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를 수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더 열심히 좀 가르치고 알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 우울증 때문에 이 마약을 투약을 했다는 사실이 좀 더 눈길이 가네요. 이 정신적인 그런 심리 상담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대목인데요. 왜 마약인지 다들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일단 이 최모 양에 대해서는 해당 마약을 단 2차례만 투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후유증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금단 증상으로 몸이 좀 간지럽거나 화가 확 나거나 갑자기 충동적인 생각이 들거나 경찰을 보면 잡아갈 것 같고 누가 여기서 조잘조잘 얘기하면 내 얘기하나? 아니면 나를 때릴 것 같다. 약이 자꾸 생각나잖아요. 여긴 병원이니까 못하는데 만약에 바뀌었으면 그 금단 증상이 오기 전에 약을 먼저 찾았을 거고. 예, 최모 양이 이번 치료 시작한 지 2달 가까이 지난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제 투약 횟수에 관계없이 그 중독성이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이제 그 마약 전문가는 아니라서 전문가한테 좀 여러 개를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10대 마약 범죄가 절대적으로 되게 늘지만 전체 마약 범죄에서 상대적 비율도 많이 늘었어요. 절대적으로 되게 10대 마약 범죄가
거의 뭐 한 4배 가까이 늘었는데 상대적으로도 이게 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전체 사범 중에 1.3% 이 정도에서 지금 이게 2.4%까지 상당히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도 많이 늘었다. 이게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한테 그러면 10대 청소년들에게 마약은 뭐가 성인보다 더 위험한가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여쭤봤는데 좀 이제 의사들마다 10대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성장기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신진대사나 몸의 호르몬이나 이게 중독성이 어른보다는 특히 연세 드신 노인들 있잖아요. 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독성이 빨리 강하다. 네. 이런 게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10대는 이제 친구들 또래들끼리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 전파성이 있잖아요. 여러 친구들에게 호기심에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게 그 상당히 좀 이게 강하다. 이런 데 이야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게 또 보면 10대는 정서적으로도 이게 사춘기 좀 불안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오히려 마약이 다른 범죄로 연결되는 이런 게 연관성도 상당히 높다. 이런 걸 이게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마약 가격을 보면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 피자 한 판 정도의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쉽게 유통이 되는 것 같은데 왜 가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마약이 이렇게 흔하게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량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마약의 어떤 공급책, 전달책 또 이것을 이제 실제 이 청소년들에게 판매하는 이런 판매망까지 사실 이 수사 당국에서 이 총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 중간 그 전달책이 될 만한 사람들을 거점으로 해서 이 관련자들을 일망타진해야만이 이 마약에 대한 어떤 뿌리를 뽑을 수 있는데 이 최근까지는 이게 마약 수사가 좀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루트로 지금 마약이 유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최 모양의 언급처럼 지금은 누구나 쓰고 있는 어떤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이제 해외 서버를 둔 SNS를 통해서 저렇게 그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 저걸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이렇게까지 지금 방치가 돼 있나 굉장히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그 나비약이라고 하죠. 그 마약 성분이 일부 들어가 있는 식욕 억제제에 대해서도 이제 무차별적으로 현재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그런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투약을 했을 경우에 좋아하는 아이돌 이름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할 정도로 이제 너무 기분 때문에 먹는 친구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약의 성분이라든지 어떤 효과에 대해서든지 잘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청소년들이 접하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최모양 얘기한 거 보면 우울증이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네. 우울증을 발생하게 하는 문화인 것이고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마약을 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한 생각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찾아봤더니 스스로 찾아보고 했는데 쉽게 살 수 있다. 접근성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매우 가까이 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건 진짜 학교 문화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네. 또한 이 의약품들을 유통하는 과정에 있는 어른들의 책임도 매우 큽니다만 더 최선적으로는 아마 좀 정부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만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내에서 유통하는 것을 막는 시스템, 그다음에 학교에서 말씀하신 교육이나 어떤 이것 경각심을 높이는 문제, 더 중요하게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구조를 만들어내는 문제가 네.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 결합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하니 빠른 시일 내에 협업 구조를 만들어내고 성과를 내서 좀 저런 마약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대에서 만연하고 있는 마약 유통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뉴스의 라이브 픽은 여기까지입니다.